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가 일요일인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도 굉장한 그 위협이기도 하고 또 그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그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번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의 그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아주 그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리기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국을 다시 한번 그 쳐다볼 만한 충분한 그 이유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도 지금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국이라는 그 작은 나라 물론 그 세계적으로 경제력도 크고 하지만 중국과 미국보다는 훨씬 작은 나라 한국이 그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대해야지 되는지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집권한 지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또 이번에 그 중국 방문을 통해서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그 짐작이 되고요. 미국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살고 있는 숨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계사에 관심이 있다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뭐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점에서 중국에 대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는 중국에 대해서 뭐 1시간 내내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히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릴 부분은 이번 주에 그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의 샤파워 요즘 중국의 샤파워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샤파워에 대해서 세계는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what to do about 중국의 샤파워 하는 아주 그 심도 있는 그런 그 커버 스토리를 실었습니다. 사진도 지구본입니다. 그 지구본의 중간중간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놓고 그리고는 장미의 가시가 삼각형이잖아요. 도톰해서 아랫부분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그 장미의 가시와 같은 그런 그 가시를요. 그게 이제 샤파워겠죠. 지구본에 다 여기저기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게 지금 이코노미스트의 사진인데요. 중국이 이제 세계를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내지는 어떻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세계가 중국이 지금 미치고 있는 그 영향력, 중국식으로 따라가고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지금 뭐 안 한다고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중국을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세계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미국식 그 민주주의로 쭉 이끌어왔고 물론 미국이 확실하게 힘을 잡기 전에는 영국의 어떠한 것, 그 전에 영국이 많은 뭐 해가 질 날이 없었던 식민지 때문에 그런 영국이 차고 빠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어떠한 그 실수 같은 것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로힝가라든가 이스라엘 문제라든가 등등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이 힘을 쓰다가 빠져나갈 땐 죄송합니다. 지금 옆집에서 새로 이사 와서 아주 그 샤프한 툴로 뭔가를 만드는데 여성이에요. 미국 여성인데 혼자 저런 걸 다 합니다. 시끄럽게 소리가 들어갔다면 죄송하고 못 들으셨다면 그저 저 혼자 쓸데없이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 미국과의 그 이런 그 상황을 어쨌든 지금은 한번 다짐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코노미스트의 세계는 과연 그 중국의 그 샤프한 파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영국이나 미국이 그 하면서 뭔가를
실수한 것도 있고 비겁했던 것도 있고 그로 인해서 뒷설거지를 다른 국가에서 한다던가 그 국민이 너무 힘들어한다던가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과 중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영국이나 미국은 물론 어느 국가나 그 국민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힘을 발휘할 때 안 그러는 척 하면서 뭔가 굉장히 그 어느 정도 그 자기중심적이라고 할까요? 셀피쉬하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제 그 국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공산당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고 인적 자원이 있고 또 물건을 그 중국이 사주기도 하고 중국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사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파워로 굉장히 그 좀 뭐라고 할까요? 합리적이지 않게 일을 해오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을 감시하잖아요. 억압하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중국이 얼마나 미국보다 나은데 떠오르는 중국인데 앞으로는 중국 위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을 따라가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의 그 판단이나 뭐 저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미국을 포함해서 일단 그 영어권에 영어로 그 발행되는 신문이나 영어로 얘기가 되는 그런 모든 컨텐츠를 제가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그런 일을 뭐 거의 30년 동안 30년 더 됐나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25년은 넘는데 그 다음은 계산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렇게 해왔고 또 저는 중국과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어떠한 무슨 예를 들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예를 들어 미국 시민으로서 아니면 한국 시민으로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미국에서 들으시든 한국, 세계 어느 나라에서 들으시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에 기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나 중국이에요. 앞으로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실 때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께서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중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제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중국을 매개로 해서 어떠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도 제가 지금 손톱의 아주 끝에 요만큼을 보여드렸는데요. 비디오가 아니라 못 보셨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평소에 쭉 보면서 정리된 지금 적어도 세계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중국에 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을 무조건 믿고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지 될 그런 국가다 하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여러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미국식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미국 중심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지금 그 세계의 그 여론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미국이나 영국 하면 영어로 쓰니까 그런 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나라에는 꼭 그 나라의 입장만 얘기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입장에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그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 그 텔레비전, 신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그 여론의 흐름이잖아요. 그런 여론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이 영어로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영어가 중심이 되는 미국에서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 제가 거의 날마다 인도 신문도 보거든요.
여러분들께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리고 뭐 하레츠, 이스라엘의 그런 신문도 영자 신문이기 때문에 중국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신화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일본 저펜 타임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본이나 중국 신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이해관계 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먼저 전해드리고, 우리가 중국의 샤파워에 대해서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 중국을 제외한 세계가, 이런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서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전을 하고 있는지, 그 도전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어떤 형태로 중국은 서구 민주주의 결정권자를 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가장 간단하게는 최근에 그 호주의 그 상원 그 야당 대변인이 사임했잖아요. 결국은 뭐 중국에서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것을 통해서 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에서 결정권자를 그 조정을 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 그 아테네의 역사학자요, 그 투키디데스 펠레폰네소스 그 전쟁사를 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떠오르는 파워가 기존 파워에 도전할 때 종종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를 했었을 때 아테네의 성장에 뭐 스파르타가 뭐 아테네를 침공하고 등등 해서 스파르타의 그 용맹성으로 이기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서서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의 땅을 정복하지 않아도 중국이 외국인의 마음을 그 정복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샤프 파워라고 했는데, 소프트 파워 하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잖아요. 문화라든가 정치 이상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소프트 파워를 부린다고 하고, 뭐 그에 비해서 하드 파워 하면은 군사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을 강조할 수 있겠고, 또 샤프 파워 하면은 돈인데, 이 경제 파워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영향력 있는 결정권자를 매수한다던가 아니면 좀 그 갑과 을의 형태로 해서 이 돈으로 뭔가를 우리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샤프 파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중국이 호주 정치에 이미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호주 정치에 개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호주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치뿐만이 아니라 대학, 뭐 출판계, 많은 곳에 이제 돈으로 다 이것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그 중국의 위험성을 경고를 했고, 12월 10일에 독일이, 일본도 그랬고요. 중국을 그 비난했잖아요.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고. 12월 13일에 독일의 국회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샤파워라는 말을 아마 제일 처음 먼저 그 쓰기 시작했었던 재단은 워싱턴에 있는 띵크탱크요.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전국 그 민주주의 재단. 이렇게 뭐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이 샤파워를 썼는데, 중국의 샤파워라는 것은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는 그 독재 같은 것을 강화하면서요. 중국 독재하고 있죠. 그런데 시진핑이 지금 공산당 대회를 끝내고 나서 더 독재하겠다는 뜻을 그 표현을 했고요.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그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런 극소수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그 같은 의견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가, 그것까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중국의 이 샤파워는 외부적으로는 이제 어피니언을 굉장히 그 조정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호주에서 이미 시작된 것처럼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서구가 중국의 그 파워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바리케이트를 칠 수는 없고, 구소련과 달리 중국은 지금 세계 경제의 부분이잖아요.
중국의 물건을 우리가 사고 중국이 우리의 물건을 어느 나라가 됐던 그 우리가 사주고 해서 중국의 샤파워를 이해하고 어떻게 이 샤파워를 적용시키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얘기를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중국이 비자를 준다던가 기금을 주고 투자하고 또 문화까지도 이해관계에 잘 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미국 기자 가운데서는 뉴욕타임스 기자도 그랬고 블룸버그 기자도 그랬고 중국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그 비자를 주지 않았어요. 중국 취재를 할 수 없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알아서 좀 굽실거리도록 그렇게 해서 기금을 주고요. 뭐 연구기금 같은 거. 일본도 미국의 뭐 띵크탱크라든가 대학교의 연구기금을 굉장히 많이 줬었는데 중국은 돈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에도 뭐 중국 당에서 기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당에 기부를 한다던가요. 뉴질랜드 아니면 뉴질랜드의 개인 정치인에게도 중국이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독일 정보국이 이번 주에 불만을 했는데 중국이 그 링크드인이요, 그 웹사이트요, 그 본인 쭉 그 이력서 같은 걸 해놓고 하는 그 링크드인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다른 나라요 중국 바깥에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려고 너무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다. 마치 뭐 중국 정부가 아닌 것처럼 리크루터나 아니면 싱크탱크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 좀 매수가 되겠는데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많이 주면서 이제 중국에 무료로 그 여행을 시켜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류 시아보에게 뭐 노벨 평화상 줬다고 뭐 이게 뭐 그 비난을 하면서 많은 그 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평소에 그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서 큰 컨퍼런스가 열릴 때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다던가 학자들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뭔가를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어렵게 기금 같은 것을 전혀 주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어떤 그 자료, 공문서 자료소, 말하자면 도서관, 아카이브 같은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물론 외국인 연구자가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중국 정부가 주는 것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나 아니올 시다이기 때문에 직접 그 자료를 공문서 보관소요 말하자면 그런 곳에 가서 아카이브에 가서 이제 봐야지 되는데 그런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벌을 준다던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중국은 경제, 정치, 문화가 지나치게 통합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로 돼 있고 이것을 당이 정부가 현재는 시진핑이 완전히 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가 그 유럽 연합이 중국이 인권 무시를 한다 하면서 성명을 냈었을 때 거기에 서명하지 않았잖아요. 비토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구 회사가 이제 그 그리스의 그 항구요, 아테네 그쪽에 있는 그 항구 피레푸스에 투자를 한 직후였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받으려면은 이제 중국이 인권이 너무 형편없어 이런 것에 유럽연합이 하는데도 그리스가 빠지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호주의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출판업자가 갑자기 그 이제 베이징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이런 두려움에 관한 책을 출판을 하려고 하다가 싹 걷어들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지금 샤파워를 돈으로 마구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What to do?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놓고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지금 이런 앞에 지금 지적을 해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참 그 중국에 반대하는 히스테리적인 시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히스테리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원래 중국이 진실하다면 국가가 파워가 생기면 그 파워가 가진 파워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되는데
중국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중국의 검은 마음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1978년 이후에 중국이 지금 해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한 1,000만 명 정도는 뭐 해외에 이주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14억 인구 가운데 1,000만 명은 아주 작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도 있고 또 뭐 중국에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중국 회사가 부자 나라에 마구마구 투자를 해서요, 뭐 전략적인 기간 산업을 한다던가 농업에도 투자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의 해군이 조금 커지잖아요. 육군은 줄였다고 해서 지금 한 2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날이면 날마다 슈퍼파워가 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어떤 그 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전에는 미국과 그 서유럽이 만들었던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룰을 지금, 물론 그런 룰들도 항상 룰을 만드는 국가는 힘이 있는 국가고, 힘이 있는 국가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룰을 만드는데, 그래도 미국과 서유럽은 어느 그 중국의 이런 그 마구잡이식 보다는 조금 그 낫다. 뭐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인권, 국민들을 감시하고 뭐 사람들을 그 쥐도새도 모르게 데려다가 뭐 고문을 하고 병이 나도 고쳐주지 않고, 류시아보의 케이스요처럼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은 가장 원초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념과 성향과 색깔이 다르더라도 그것은 누가 봐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서구나 미국이 그래도 중국보다는 그 면에서는 조금 낫다 하고 이코노미스트는 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떠오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 떠오름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과연 그 중국의 야망을 채울 여지는 줘야지 된다고 합니다. 신사적이에요, 이코노미스트가.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중국 마음대로 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샤파워를 가지고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다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방어는 실용적으로 해야지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공산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개 토론도 못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뭐 쉬운 것을 물어봐도 모르고 뭐 달달달달 외우는 것은 잘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중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런 그 샤파워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찌르고 중국 식의 룰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중국 사람에 대해서 마녀 사냥을 하는 식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이 나아지겠지 하면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동시에 그렇다면 무시하고 저러다가 나아지겠지, 나중에 민주적이 되겠지 하면은 더한 것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서구는 서구식 원칙을 지키면서 때로는 미국과 서구가 함께, 때로는 이제 중국의 1대1로 따로 일할 수 있으면 따로 하면서 따로 또 같이 하면서 이제 중국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중국에 다 말려 들어가지는 않아야지 된다. 그게 중국의 샤파워를 대처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그 첫 스텝은 투키디데스가 말한 것을 피해야지 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함정은 피해야지 된다. 그 전쟁이라고 하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주에 커버 스토리로 쓴 것이고, 그리고 시진핑에 대해서는 이제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시진핑, 권력을 더 확실하게 잡은 시진핑을 어떻게 보는가? 이제 그때와 별로 달라진 바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을 때와 더 좀 확실해진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중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 5명을 얘기해봐라 하면 중국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넘버 1, 시, 넘버 2, 시진핑, 넘버 3, 시, 4, 시, 5, 시진핑. 시진핑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진핑이 다 갖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상무위원회 7명의 멤버가 있잖아요. 7명 멤버 가운데 왕후닝은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 7명의 멤버, 앞으로 시진핑과 7명의 멤버와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중국의 빅 브라더가 될 것이다. 그 소설 1984년에서 빅 브라더가 다 암시하잖아요. 그 스탈린 시대에 구소련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테크놀로지로 다 이미 컨트롤하기 시작했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14억인데 10억 명이 위챗에 가입돼 있잖아요. 위챗으로 돈을 내고 또 의사 만나러 가는 스케줄링도 하고 또 사진도 올리고 뭐 일자리 뭐 찾으려고 하는 사람 일자리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다 사람들이 위챗으로 모든 생활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이 위챗을 검열을 하잖아요. 이 위챗으로 모든 것을 검열하면서 천안문, 천안문 광장, 티벳, 류샤오보 이런 것은 아예 검색에 들어가지도 않도록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시진핑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챗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이것으로 사람들 크레딧 점수를 매겨서 이 사람이 뭐 어떤 말을 하고 뭐를 하고 생활 반경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집을 산다고 할 때 융자를 얻을 때도 그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위험하니까 해외에 내보내면 안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위챗 테크놀로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시진핑의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시진핑이 개혁가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언제나 당 주도로 하고 있잖아요. 당 주도로 하고 있고 주요 외국 회사는 다 중국과 중국 당과 이제 같이 하는 조인트 벤처가 되고요. 그럼 외교적으로 시진핑이 비전이 있는가? 중국을 중심에 두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벨트 원로드 1대1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돈이 어디서 다 충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미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다. 미국과 동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일단 이렇게 간다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로는 시진핑은 지금 아무도 시진핑 주변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기를 원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의견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요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비슷한데요. 신경질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말로 안 하고 이제 서류로 그냥 살짝 끼워 넣고 한다고 하는데 시진핑이 듣기 싫어하는 일, 시진핑의 생각과는 조금 뭔가 보완이 된다던가 이게 아니죠 하는 그런 일은 아무도 얘기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은 시진핑이 다 쳐내버리잖아요. 부패 척결한다 하면서 군 관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쳐내버렸죠. 그리고 군대까지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에게 싫은 소리, 비판적인 소리, 어떤 의견을 제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는 큰 비상사태가 생겨도 시진핑이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군대를 장악을 하면서 특히 이제 해군이라든가 공군 또 미사일 능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군부에서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제 합참의장 같은 경우도 던폴드 주니어 합참의장 같은 경우도요. 2025년이 되면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미국의 대단한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시진핑의 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진핑보다 시진핑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왕후닝이 지금 상무위원 7명 가운데 1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누구랑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스티브 배넌이나 칼 로브
두 사람 다 공화당이에요. 스티브 배너는 트럼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칼 로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드는 설계사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칼 로브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칼럼도 쓰고 팍스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 트럼프와 뭐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보수를 강조한다 하면서 팍스에서 많이 그 커멘테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왕후닝이 그 중국의 미국식 그 트럼프, 스티브 배넌이나 칼 로브와 같은 전략가라고 그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왕이 그 63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스티브 배너는 사실은 그 중국과 그 무역적인 마찰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과 정말 아주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스티브 배너이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스티브 배너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아테네와 그 스파르타의 그 전쟁에서 스파르타를 너무 좋아해서 스티브 배너는 한때 뭐죠? 컴퓨터의 그 패스워드가 스파르타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티브 배넌, 칼 로브 하면은 굉장히 온건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칼 로브도 과거에 사람을 뚜드려 눕혀놓고는 이 사람이 정말 죽었어? 하고는 또 밟아서 죽은 것을 확인해 본다는 것 아니겠어요? 스티브 배넌도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그 엘라바마주에서 로이 무어라는 14살 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그 판사가 극우라는 그런 이유로 굉장히 극우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만 극우죠. 그 정도면은. 그를 굉장히 지지했었던 스티브 배넌과 이 왕후닝이 그 비교가 되는데 중국의 전략가. 원래는 대학 교수를 하다가 3대째 정권,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다 이렇게 자그마한 마을에서 어떠한 정치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상무위원회에 쫙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도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갔었을 때 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왕후닝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아이디어라든가 충고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 부분이 왕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론가예요. 한국에서는 뭐 제갈량이다. 뭐 이런 그 표현도 제가 제목만 언뜻 본 것 같은데, 뭐 제갈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갈량은 그래도 조금 온건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편은 아니지만 다른 편도 조금 인정을 한다던가 그런 면은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왕후닝은 그렇진 않거든요. 미국에도 여러 번 왔었고 했었던 사람인데 미국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제갈량이랑 꼭 물론 뭐 아이디어맨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왕후닝은 꼭 적합하게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젊은 교수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미 신권위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신권위주의, 미국에서 신보수주의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중국처럼 크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그런 국가가 현대화하려면 신권위주의가 있어야지만 된다. 민주주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민주적이 아니면은 절대로 현대화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시진핑은 지금 국민들을 억압하면서 신권위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이 사람은 뒤에서, 물론 베이징에 있지도 않았지만 뒤에서 살짝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현대화가 그러려면 강한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해서 이제 문화혁명 때 큰 무슨 뭐 노동 같은 것을 하지 못하고 공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아주 중요한 대학교에서 최연소 교수가 됐었던 뭐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그에게 강의를 들어본 학생들, 미국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강행했던 것만큼 여전히 이 왕은 지금도 강하다. 그래서 시진핑과 이념적인 동반자로서 시진핑이 아주 그 중요한 슬로건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보면은 이 왕의 것이 굉장히 많다. 중국이 이제 모택동이 나라를 만들었고 등소평이 번영을 시켰고 시진핑은 그것을 더 강하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해서 뭐 사회를 컨트롤을 하고 중국 바깥으로는 국가 자부심이 대단하다 우리 뭐 이런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많은 중국인들이 1980년 이후에 어느 정도의 개방 때문에 이제 서구를 조금 그 바라보고 서구의 좋은 점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숫자적으로 너무 그 작은 그런 그 숫자인데 이 왕은 미국에 2번 왔는데 미국식의 그러한 것들은 중국에 나쁘다. 이렇게 그 얘기를 그동안 글로써도 했고요. 그 아메리카 어게인스트 아메리카라는 책 미국에선 요즘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미국식이 뭐 중국엔 통하지도 않고 별로 좋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88년도에 그 선거를 보면서 그때 이제 그 예비 선거네요. 공화당 그 조지 부시하고 마이클 두카키스의 그 경쟁을 보면서 조지 부시가 텍사스의 주지사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 대통령 하고 나서 많이 발전을 했겠지만 텍사스의 주지사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구단주였고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었고 부통령이었고 뭐 등등 돈도 많은 집안이고 그 엘리트라는 그 집안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 마이클 두카키스가 아니라 조지 부시가 선택이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미국이 평등한 나라라고 하는데 평등한 땅이 아니다. 미국은 누구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기회 없다. 이렇게 딱 그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산동 그 동부에서 태어나서 산동이 아주 그 유교의 그 아주 그 전통이 있는 유교가 태어난 곳이죠. 전통이라기보다도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파서 문화혁명 때 공부를 했고 제일 처음 그 공부를 했었던 외국어는 프렌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막시스트 학자에게 공부를 그 했고요. 서구 정치도 공부를 했고 푸단 대학교에서 30세 때 이제 최연소 교수를 했는데 몇 년 교수하다가 법대학장으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학생들에게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프랑스 혁명도 가르쳤고 미국 혁명에 대해서는 조금 남북 전쟁 뭐 이런 거 조금 이제 가르쳤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대학교 교수일 때 전국적인 어떤 대회 같은 것 있잖아요. 미국에도 뭐 학생들 그 단계별로 토론 대회도 있고 하는 그런 그 대회에서 본인의 그 학교의 학생들 본인이 지도 교수로 가서 이겼어요. 중국에서 이제 넘버원을 했나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때의 주제가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 이겼는데 어떤 쪽에서 이겼겠어요? 이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나 칼 로브와 비슷한데 악하다. 인간은 원래 태어나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겼던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구의 시민사회를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번영을 했지만 캐릭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번역했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빼고 나중에 아주 캐릭터가 우아해준다. 저는 그런 것을 믿고 싶지 않아요.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정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노골적으로 드렸습니다. 미국 대학도 10군데가 넘는 곳을 이제 다 그 투어도 하고 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요. 저도 그 미국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한 열흘 동안 투어했었던 적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나오죠. 이 캐릭터 같은 것들이 그 학교 건물만 봐도 하버드 그 빨간 벽돌 차가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브라운 아주 그 뭐 따뜻하고 뭐 프린스턴 귀족적이고 이게 착착 느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 MIT, 뭐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 아이오와는 뭐 시진핑하고도 굉장히 이제 뭐 인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오와 주지사가 지금 뭐 중국에 와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미국 사람이 됐고, 시진핑하고 같이 미국에도 왔었으니까 당연히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는 갔겠죠. 카리스마도 있고요. 사진 한번 보세요. 약간 무섭습니다. 영하고 아직. 그래서 이제 천안문 민주화 운동과 거리를 뒀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때 뭐 상해에 있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장쩌민에게 발탁이 돼서 베이징으로 갔고 2002년도에 장쩌민이 은퇴하면서 이제 상무위원회 아래 조직 25살 포함되는 그쪽에다가 두면서 동시에 연구실도 갖고 연구도 하는데요. 그리고도 후진타오에게 이 사람은 킵해라 했고 후진타오가 또 시진핑에게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세 사람에게 다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시진핑이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그때 동행을 했어요. 왕후닝이. 그때 카자흐스탄에 가서 시진핑이 중대한 발표를 했죠. Belt and Road, 그러니까 1대1로 이 안을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도 이제 왕의 작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동료들이 어느 정도로 또 자기 관리가 철저하냐면요. 미국에 오고 하면 이제 어떠한 뭐 디너 이런 데서 만나지 않겠어요. 과거에 미국에 뭐 대학교에서도 있고 했었으니까 그때 미국 대학교에서 오래 공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동료였었던 사람이 지금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됐고 또 만나고도 싶고 할 때 만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내가 베이징에 가면 만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봐도 no, 우리 룰에 따라서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세 사람이 캐릭터가 다른데도 그 세 사람의 뒤에서 그야말로 뒤에서 힘을 발휘하는 동반자로서 쭉 역할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눈여겨봐야지 될 사람이다 하는 뜻에서 왕후닝 상무위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이대로도 위험하기는 한데 오늘 마침 미국의 누구죠?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다가 쫓겨났고 다시 이제 브레이트바트로 돌아간 스티브 배넌이 중국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서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이 중국의 대단한 야망에 대해서 이것을 눌러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조금 비슷하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결국은 중국의 그런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룸을 주면서 서구는 서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 가치를 계속 해나가면서 중국이 너무 나간다 싶으면 이렇게 딱 방심하지 말고 또 방임하지도 말고 잡아채야지 된다.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스파르타를 좋아하는. 그래서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뒤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1930년대를 돌아봐야지 된다. 세계 리더들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발전된 칩을 좀 제조하는 것. 두 번째는 원벨트 원로드 1대1로로 중앙아시아를 묶으면 하나의 마켓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4G가 아니고 5G 텔레커뮤니케이션. 네 번째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면서 달러를 약화시키는 것. 5번째가 재정적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외국 회사를 아예 흡수해버리는 것. 은행 업무 같은 것 이런 것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요. 뭐 한국과 뭐 예를 들어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건 거래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중국이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티브 배넌의 경우는 이 아메리카 포스트는 고립주의가 아니다.
뭐 미국만을 미국 홀로 가자는 주의도 아니다. 단지 미국이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는 식으로 세계에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 세계 다른 나라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다른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나보스에서 브뤼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닌 그런 형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이 틀 안에서 해오다가 미국 혼자만 빠져나가겠다고 하는데 빠져나가겠다고 할 때 이것을 빠져나가겠다고 하는 공식을 이미 알려줬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 미국이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냥 훌쩍 그냥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나가버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것이다라가 아니라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고립주의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스티브 배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때문에 뭐 지금 뭐 일부 뉴질랜드, 일부 호주, 일부 어느 나라 등등 해서 오히려 이제 중국에 딱 달라붙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미국이 이러니까 여지를 주지 않으니까 너네끼리 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네끼리 가던 말던 우리 혼자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1대1로 한다고 하면서 계속 양보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또 스티브 배너는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까지는 합리적일지는 모르지만 아메리카 퍼스트가 고립주의가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공감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연설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옆집에서 공사하는 것이 계속 소리가 났어요. 제가 오늘 일요일이라서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제가 다시 보지도 않았어요. 이것조차도 흘러가는 하나의 에피소드이고 또 제가 이 에피소드 가운데서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못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이해하면서 이 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지금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또 듣고 있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도 아니고 해서 잡음 들어간 것도 그냥 두겠습니다. 편집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